오늘 영상은 날개축지 통증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고객의 통증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에스테틱 원장님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단순히 근육이 뭉쳐서 아픈 게 아니라 몸의 구조와 호흡, 신경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통증의 메커니즘을 실제 임상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통증을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의 불편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전문가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날개축지 통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날개축지 통증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계속 아프고 불편해요. 마사지 볼로도 풀어도 통증이 안 없어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담 결린 것처럼 너무 아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고객분들이 이런 통증을 자주 호소하시는데, 이 시기에는 자녀를 돌보거나 가정의 책임, 그리고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하루 대부분을 긴장된 상태로 보내고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긴장이 가장 많이 누적되는 시기입니다. 통증은 한 가지 이유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날개축지 통증의 원인 3가지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개축지 통증 원인은 고황의 기혈 정체로 나타나는 고황통입니다. 날개축지 통증의 그 중심에는 고황혈이라 불리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위의 통증을 고황통이라고 하며, 그 뿌리는 심장과 횡격막 그 사이에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고황통은 심장과 횡격막 그 사이에 침범한 난치병이라고 해서 불치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황의 소통이 막히면 단순한 근육이 뭉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호흡이 얕아지고 흉곽이 뻣뻣해지면서 등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한 상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결국 고황의 병이 들면 몸 전체의 순환과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고 피로가 쉽게 쌓이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날개축지 통증의 원인은 능형근과 그 근육을 지배하는 견갑배신경의 압박과 긴장입니다. 날개축지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능형근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능형근은 견갑골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주요 근육 중 하나로서 흉추의 극돌기에서 시작해서 견갑골 내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능형근의 지배신경은 견갑배신경으로 경추 5번에서 뻗어나와 사각근 사이를 통과한 뒤 능형근과 견갑거근을 지배합니다. 이 신경은 목과 어깨의 긴장과 목의 각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거북목 자세, 그리고 한쪽으로만 가방을 매는 습관처럼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면 경추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각근이 단단히 굳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견갑배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견갑배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능형근과 견갑거근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날개축지 안쪽이 콕콕 쑤시거나 묵직하게 아픈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 부위의 긴장은 호흡근까지 영향을 주어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누워있을 때조차 편하지 않은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날개축지 통증 원인은 늑골이 틀어져서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진 경우입니다. 제가 현장에 임상에서 보면 늑골이 틀어진 고객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 구부정한 자세, 비대칭적인 어깨나 골반 정렬로 인해서 늑골과 흉곽이 틀어져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늑골은 흉골에 붙어서 척추뼈와 관절을 이루고 있으며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횡격막과 직접 연결된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만성적인 늑골 틀어짐은 가장 먼저 호흡의 깊이와 흉곽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자율신경계와 내장기관에 영향을 주어 기능 저하를 일으키고 다양한 근육과 장부의 연쇄적인 기능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날개축지 통증을 비롯한 여러 만성적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늑골이 틀어지면 몸 안에서는 여러 기능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늑골 틀어짐에 의한 갈비뼈 사이 근육의 긴장입니다. 늑골과 늑골 사이에는 늑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갈비뼈를 움직이게 하는 호흡 근육인데요. 늑골이 틀어지면 이 근육이 긴장되어서 호흡이 얕아지고 숨쉬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늑골 틀어짐에 의한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횡격막은 흉곽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는 중요한 호흡근으로 상체 근육의 약 80%가 이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늑골의 움직임은 횡격막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호흡의 깊이를 얕게 만들고 흉곽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또한 횡격막의 움직임이 제한되면 상체 근육들이 긴장된 상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복부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가슴, 어깨,
어깨, 목으로 이어지는 근막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어 목, 어깨, 날개축지까지 연쇄적인 긴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늑골 틀어짐에 의한 호흡 보조근 과아 사용입니다. 늑골 틀어짐으로 호흡이 비효율적으로 변하면 목과 어깨 주변의 보조호흡근인 사각근과 흉쇄유들근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등, 어깨 결림, 목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늑골 틀어짐에 의한 장부 기능 저하입니다. 날개축지 통증은 고황통이라고도 불리며 고황의 뿌리는 심장과 횡격막 사이 깊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늑골은 심장과 폐, 그리고 일부 장기를 보호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늑골의 움직임 제한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횡격막의 움직임까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결국 늑골의 움직임으로 인해 몸 깊은 곳에 기운이 막혀서 나타나는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고황에 병이 든 상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날개축지 통증이 생기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인 고황통, 견갑폐 신경, 그리고 늑골의 틀어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날개축지 통증을 완화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개축지 통증이 만성화가 됐다면 전문가에게 관리를 받아서 유착되고 긴장된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날개축지 통증이나 늑골 틀어짐은 만성화가 될수록 셀프 관리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통증은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라 흉과 늑골, 견갑골을 따라 연결된 깊은 근막 유착과 구조적 긴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몸 전체의 정렬과 긴장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 셀프 관리법을 병행하면 회복이 빠르고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이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쉬어주는 것입니다. 인체는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축지 통증은 고황통의 의미처럼 인체 전반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휴식하고 수면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회복되고 통증이 개선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복식호흡으로 횡격막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깊은 복식호흡을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는 천천히 배가 납작해지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횡격막과 늑골의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상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동안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가슴 위쪽으로만 얕게 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횡격막이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고 주변 근육들도 점점 굳어가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하루에 몇 번은 횡격막이 아래로 충분히 내려가고 다시 부드럽게 올라오는 호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복식 호흡은 처음에는 5회만 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얕은 호흡을 해야 하는지를 몸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호흡의 깊이가 달라지고 몸이 스스로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폼 롤러를 이용하여 척추 기립근과 능형근 그리고 극하근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척추를 따라 길게 붙어있는 기립근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기립근은 몸을 곧게 세워주는 중요한 근육으로 이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면 허리 통증 예방은 물론 자율신경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립근을 충분히 이완한 뒤에는 견갑골 안쪽의 능형근과 그 아래에 위치한 극하근까지 폼 롤러로 풀어줍니다. 특히 극하근 부위에는 천종혈이라 불리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늘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로 인체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이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왼쪽 천종혈은 심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서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될 때 통증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주 이완시켜주면 등의 경락소통이 원활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고 날개축지 주변의 뻐근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능형근 부위는 마사지 볼이나 테니스 공을 이용해서 벽에 기대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으로도 이완이 가능합니다. 척추 기립근과 능형근, 극하근을 하루에 5분 정도만 꾸준히 풀어주어도 등 전체의 긴장이 완화되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가슴 근육이 굳으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능형근이 늘어나게 되어 긴장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마사지 볼이나 손을 이용하여 대흉근과 소흉근을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가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견갑골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앞으로 말린 어깨가 펴지면서 날개축지 주변 근육의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날개축지 통증의 주요 원인과 근본적인 회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몸의 통증은 스스로를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길 바라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호흡을 할 때는 코로 깊이 들이마시면서 횡격막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배를 풍선처럼 부풀립니다. 내쉴 때는 배가 푹 꺼지도록 입으로 호흡을 다 뱉어냅니다. 복식 호흡이 잘 안된다면 복부에 무거운 책을 올려놓고 배로 책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만약 복부에 지방이 많다면 좀 더 무거운 책을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따뜻한 온도를 복부에 올려놓고 호흡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것은 약 1kg 정도 되는 온돌입니다. 다음은 폼롤러로 기립근, 능형근, 극하근을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견갑골 아래 폼롤러를 가로로 놓고 등 전체를 활처럼 펴줍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척추와 기립근을 충분히 이완 후 다리를 펴니다. 다리를 편 상태에서 깊은 호흡을 진행하면서 기립근과 복부 전면의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흉추 기립근을 마사지합니다. 기립근과 능형근을 마사지할 때 팔을 안쪽으로 모은 상태에서 풀어주면 능형근과 기립근을 더 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견갑골 안쪽 능형근을 더 집중해서 풀어줍니다. 몸을 살짝 좌우로 풀면 해당 부위 능형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몸을 측면으로 틀어 극하근을 풀어줍니다. 이 부위는 강한 자극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압을 조절해가면서 풀어줍니다.